네, 다음은 연산자, 다른 말로 계산자라고 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는 5, 뭐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산수에서. 그랬을 때 3 더하기 2에 중간에 들어가는 그 더하기, 영어로는 플러스라고 그러죠. 그 십자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자바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연산자,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연산자와 그 다음에 피연산자, 즉 연산의 대상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산자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호나 문자를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3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했을 때 3과 2 사이에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는 그 기호를 넣었는데 그 기호가 바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 연산자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산수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 의미가 이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것이죠. 예. 그때 그 가운데 있었던 플러스를 연산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앞에 있었던 3, 그 다음에 연산자 뒤에 있었던 2, 이 두 개를 피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3 플러스 2에 우리가 손으로 썼을 때 3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컴퓨터는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겠죠. 처음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 5라고 하는 값을 이제 머리에 떠올릴 겁니다만 단연간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단연간의 그 산수 학습의 결과인 거죠. 자,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 마이너스 2 이랬다 그러면 아까는 그 십자가 플러스를 넣었는데요. 지금은 대쉬 좀 길게 한 거죠. 빼기 마이너스 기호를 넣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이제 그 어렸을 적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연산자와 피연산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바 언어에서는 해당되어 있는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어떻게 쓸 거냐, 요거를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아래쪽 테이블에 보시면 연산자의 종류라고 해서 7개 정도의 연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할 내용인 것이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최우선 연산자라고 해서 그 다른 연산자 대비 계산의 우선순위를 그 먼저 갖는 연산자를 우리가 최우선 연산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가로랄지요, 또는 뭐 중괄호, 또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단항 연산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까 할 때는 3 더하기 2 이렇게 했을 때는 항이 왼쪽 항과 오른쪽 항, 즉 피연산자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2항이 되는 거고요. 자, 단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자를 하나만 쓴 거죠.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자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연산자를 한 번만 쓰면 그것은 단항,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산자를 여러 개 쓴다 그럼 뭐 다항, 아래쪽에 보시면 삼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단항 연산자는 연산자가 한 번만 쓰인 것이다. 3 더하기 2 뭐 이거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플러스, 빼기, 느낌표,
틸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래서 p 연산자 앞에 한 번만 쓰인 겁니다. 나중에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 중에 요번에 이제 기능인데요. 산술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나머지,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산수 시간에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산술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두 개의 값이 뭐 크냐, 작냐, 같냐, 뭐 크거나 같냐,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비교를 하기 위한 그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꺾기 첫 번째 거는 크다, 영어로는 greater than 뭐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작다, 뭐 less than 이런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그러면 greater than or equal to 뭐 이런 말, 뭐 작거나 같다 그러면 뭐 less than or equal to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 예. 하지만 이제 우리 말로 보면 뭐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섯 번째는 같다, 비교할 때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 있고 그 같다는 같지 않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뭐 and, 뭐 or, 뭐 참거짓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하고요. 참 거짓하고 한글로 쓰지는 않고 참인 경우에는 영어로 true, 거짓인 경우에는 영어로 false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네자 다섯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 거죠. true, false 이렇게 네자 다섯자리를 쓰는데 그 단어는 일반 명사로 쓸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제 리저브드 워드니까요. 자,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nd 뭐 참, or 뭐 이런 뜻 가지고 있는 거죠. 뒤쪽에서 별도 시간에 학습을 좀 진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막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항이 세 개인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마지막은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류가 많은데 오늘은 일단 먼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산술 연산자하고 대입 연산자를 제일 간단한 거니까 뭐 하나하나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학 입학 연산자가 아니고요. 어떤 값을 변수에 넣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학습을 했죠, 일부. 그 내용, 그러니까 변수에 값을 넣을 때 쓰는 그런 연산자를 우리가 이제 대입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연산자는 하나, 둘, 셋, 넷, 6개가 존재를 하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equal 사인이죠. 같다. 근데 의미는 같다가 아닙니다. 같다는 equal이 2개가 있는 경우, 자바에서는 equal이 2개가 있는 경우를 같다라고 보고, 하나가 있는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요거가 바로 그 equal에 해당되는 우리 이제 표현한다고 하면 이거 equal이라고 하는 말밖에는 영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A는 3. 이 얘기는 3이라고 하는 정수형이죠. 딱딱 소수점이 없는 수니까 3이라고 하는 값을 변수 A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끝난 거죠. 그 다음에 A는 A 더하기 2.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뜻은 뭐냐면 위에 A 이퀄 3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A라고 하는 변수에는 값이 3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3을 꺼집어내서 오른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2. 그 안에 2를 더해라. 그러면 더한 값은 5가 되겠죠. 그 5를 다시 A를 지우고 A에다가 새로 대입을 해라. 엎어치기를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A에 저장된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있고요. 자, 하나하나 연속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꼴
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좀 약간은 생소한 수학 시간에 배우지는 않았죠. 산수 시간에. 하지만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용하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이꼴. 이건 뭐냐면 풀어 헤치면 더한 값을 대입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A 더하기는 B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A는 A 더하기 B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 쪽에 보시면 이 얘기는 뭐냐면 A 값에다가 B라고 하는 값을 더해서 그것을 다시 A에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위 예제에서 아까 A의 값이 5였었죠. 그러니까 A의 5니까 B가 만약 2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B의 2라고 하는 값을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5 더하기 2는 7이 되죠. 그 7 값을 A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현재 A를 인쇄해 보면 값이 7이 나올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A는 7, B는 2 이렇게 좀 값이 바뀌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연산자는 빼기 이꼴입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 변수만큼 빼서 다시 집어넣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이꼴은 B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풀어서 해쳐 쓰면 오른쪽처럼 쓸 수 있습니다. A는 A 빼기 B. 그러면 아까 A가 7이었기 때문에 또 B는 2 값 변동이 없었죠. 그래서 7 빼기 2는 5. 값이 5로 계산이 되고 5 값을 A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A를 인쇄하면 값이 5가 나올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곱하기는 이것은 뭐냐면 곱한 값을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곱해서 넣어라. 그래서 A 곱하기는 B 요거를 풀어 헤치면 A는 A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쪽에 보시면 A가 5가 됐고요. B는 계속 2인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2를 하니까 10이 나왔어요. 요 10이라고 하는 값을 다시 A에 집어넣어라. 그럼 현재 A는 값이 10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나누기 이꼴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누기 값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으로 나눠서 그걸 다시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는 A 슬래시 나누기는 B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이걸 다시 풀어서 쓰면 A는 A 슬래시 B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가 위에 보면 10이고 B는 계속 2네요. 그래서 10 나누기 2 하면 값은 여러분 알다시피 5가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5를 A에 집어넣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이꼴 이건 뭐냐면 나머지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옆에 예시가 하나 있죠. A 퍼센트는 B 이건 뭐냐면 A 값을 B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뭐 인쇄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현재 A가 5잖아요. 그러니까 5% 2 하면 나머지 값이 1이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제입니다. 사실은 뒤쪽에 과제 설명을 한번 할 건데 이 연산자 2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자바로 만드시고 인쇄하십시오. 근데 방금 이렇게 얘기하면 못할 테니까 좀 더 간단한 예제 소스코드 포함을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예시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는 예제를 제시를 한 거고요. 그 예시에 따라서 과제를 내드린 거고 요번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하나 풀어봄으로써 순차적으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은 exe_1.java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키지가 정해져 있죠. 저는 org.java로.lecture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가 있는데 생략된 형태고요. 현재는 뭐 없어도 됩니다. import java.lang이니까요. 그 부분을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public의 클래스 exe_1 해서 메인 함수의 클래스 이름을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저장하는 값하고
클래스에 있는 이름하고 동일한 것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exe 언더스코어 1.4바에 exe 언더스코어 1과 지금 클래스 이름 exe 언더스코어 1이 같지요. 예, 그것은 왜 같냐면 밑에 메인 함수가 속해져 있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좀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public static void main에서 그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링의 원격기 아규먼트.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a 값을 한번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는 플로트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본형 중에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지요. 그래서 플로트 a는 3.5. 이거 플로트 값이니까 맨 뒤에 f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라고 하는 실수가 a 안에 탁 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 보시면 a는 a 더하기 2.1f, 즉 a가 원래 3.5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5에다가 2.1을 더하게 되면 5.6이 됩니다. 이 5.6이라고 하는 값을 다시 a에다 집어넣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a 값은 5.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인쇄해봐라. system.out.println 뭐 설명문이죠. a는 3.5고 a는 a 더하기 2.1 하면 a는 하고 하면 5.6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6을 인쇄를 잘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자로 플러스 이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이꼴은 원래 a 값에다가 2.1을 더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에서 인쇄해보니까 a는 아까 5.6에다가 2.1을 더하면 7.7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a 빼기는 2.1 했습니다. 요건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7.7에서 2.1을 빼라. 그러면 다시 이제 5.6이 되겠네요. 그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a 빼기는 2.1을 했기 때문에 인쇄를 하면 a의 값은 그 5.6이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a 곱하기 2 꼴은 2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a 값에다가 2를 곱해라. 그러면 아까 5.6이 있었잖아요. 5.6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1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보시면 11.2가 나오고요. 다시 a 슬래시는 2. 요건 뭐냐면 11.2를 2로 한번 나눠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까 했던 대로 당연히 5.6이 또 나오겠죠.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a 슬래시는 2하고 a 값을 인쇄하게 되면 5.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 %는 2라고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나머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2라고 하는 수로 a 값을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얼마냐. 그래서 해봤더니 나머지 값이 1.59999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값은 1.6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건 자바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자바의 오류이기 때문에 요거를 고치는 새로운 그 클래스와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우리가 열어서 아래 그림처럼 ex2 빼기 1, 2 언더스코어 1.자바로 만들었고요. 코드 입력하시고 이제 실행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A는 5.6, A는 7.7, A는 5.6, A는 11.2 그리고 A는 5.6 위에서부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 2 그다음 마지막에 나머지를 계산할 때 보면 5.6을 2로 계산했을 때 나머지가 1.6이어야 되는데 1.59999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금은 잘못된 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고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셔서. 자,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산자 2쪽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테이블에 있었던 예시를 자바 코드로 만들고 결과를 제시하시오. 그래서 GitHub에 올리셔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과제입니다. 1000초, 1초, 2초, 3초 하는 1000초를 분과 초로 만들어서 알려달라. 인쇄를 해달라. 몇 분 몇 초냐, 1000초가. 요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트하고 뭐 샘플 코드를 넣어놨는데요. 나누기하고 나머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초를 입력하는 그 변수 값을 우리가 1000초가 이제 정수니까요. 세컨드 베리어블 var이라고 하는 곳에 1000을 넣고, 그 다음에 분은 초를 60으로 나누 1분이 이제 60초니까 초를 60으로 나누면 그 분이 나오겠죠. 그것도 정수로. 그랬을 때 min out이 바로 이제 분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를 쓰게 되면 그 나머지 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60을 하게 되면 나머지 초는 뭐 이렇게 세컨드 아웃에서 두 개, 마지막에 있는 두 개, min out과 세컨드 아웃을 인쇄하시면 분과 초가 나오겠습니다.